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부자바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처음부터 깜짝 놀라셨죠? 성투사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아니 예쁜 목소리의 그 진행자분은 어디 가셨느냐? 네, 이렇게 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은 이제 진행자분이 그 개인적인 일이 좀 생기셔가지고요, 오늘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계속 이 꾀꼬리 같은 또 성투사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다 생각하니까 또 가슴 벅차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네. 네, 아니라면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 다 적어두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뭐 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진행자가 없으면 내가 혼자 진행자도 하고 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성투사예요. 안녕하세요, 성투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투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 변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네, 저의 이제 좀 믿음직스럽고 좀 묵직한 이런 목소리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눈이 조금 왔었죠. 뭐 서울 지역하고 이제 경기 북부 뭐 일부 지역에 눈이 좀 왔었는데, 2월달 이렇게 그 입춘 지나고 또 명절도 지나고 눈이 온다, 이거 사실 생각을 잘 못했었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주식 투자도 올해는 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뭐 4조 원대 매수가 들어온 것도 좀 그랬고, 또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도 많았는데, 이것도 단박에 또 좀 예상했던, 물론 예상이 된 게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 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변동성 있죠? 그러한 것들하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좀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특징주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변동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이제 무역 분쟁 이야기 있었죠? 또 셧다운 이야기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거 어떻게 예상했느냐, 그런 거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에는 확실히 변수가 좀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굵직굵직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밥을 내가 지금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있는 동안에는 배가 안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작은 것들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굵직한 변수라면은 어느 정도의 가닥은 좀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닥 잡을 수 없는 거라면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정도, 네, 그런 게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뭐 예측, 예상,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어느 정도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또 시장은 예측이나 예상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그 결과치, 정답을 나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살피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료가 긍정적인 결과로 일단 마무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반응들 나오면 뭐예요? 주가가 오른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승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오르는 쪽으로 대응하고, 내려가면 내리는 쪽으로 대응하고, 횡보하면 횡보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라서 시장의 그때그때 변화, 변동성을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주 진단 시간 말고도 뉴스와 시황이라든지 또는 돈미 빛나는 밤에 이런 것들, 또 부자아빠님의 무료 방송도 이런 것들 많이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부자아빠님의
무료 방송이 또 진행이 되죠. 이 열린 강의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저녁 8시 30분, 8시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 저녁 8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88TV에서 부자아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 좀 하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볼 테마주는요, 신학기 관련입니다. 신학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2월 18일, 그죠? 내일이면 2월 18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 연휴가 좀 있겠죠. 3일절에서 연휴가 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개학이 되는 거죠. 네. 뭐,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 그 마지막 주간에는 네, 진하게 한 잔씩도 하시고 또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졸업도 있고 입학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학기를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신학기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일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필라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죠.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그 이탈리아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그 국내 브랜드가 이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네,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주인이 됐죠. 그래서 윤윤수 회장이죠. 네, 윤윤수 회장님이 이 필라코리아를 네,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 브랜드가 된 우리나라 회사요. 이거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브랜드였지만 우리나라가 인수해서 우리나라를 만든 좀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윤수 회장님의 장남이에요. 지금 회장님의 아들하고 딸 이렇게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이 회장님의 장남이 휠라코리아에게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불어넣고 있냐면 그 신제품들 있죠. 근데 뭐 운동화라든지 이런 게 요즘에 좀 복고가 유행하는 거 아세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뭐 97, 9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유행하던 것들 뭐 프로스펙스, 아식스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기 시작한다. 뭐 르카프 이런 거 나온다고 하고 까발로도 나온대요. 까발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전에 그 운동화 브랜드였습니다. 까발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화 사러 갈 때마다 요즘에 까발로 좋아요 그러면은 발로 까란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농담을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복고에 대한 어떤 열풍들이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휠라코리아에서도 최근에 뭐 의류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화 이런 것들이 좀 복고 쪽으로 많이 돌아가서 매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들이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면서부터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신학기가 되면 이제 가방, 운동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좋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추세가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문제는 추세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던 형태의 모습인데 추세를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세를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 뭐라고 했죠?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 정도 또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장기평선 말고 단기평선 간의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세를 뒤집어 엎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되거나 옆으로 계속 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요. 일단은 적절한 부분에서의 차익 매도, 비중 축소 관점이 일단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은요. 4만원 정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안 되겠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짧게 보셔서요. 46,000원 정도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4만원 그 다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46,000원을 지지선으로 보시고 단기 목표는 이제 직전 고점대가 저항대가 될 테니까요. 뭐 53,000원, 55,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차익 실현, 매도 의견, 그 다음에 비중 축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규 접근은 지금 좋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이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신세계는 이제 백화점도 있고요. 이마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그 에브리데이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도 나왔죠. 이마트24라고 편의점, 또 노브랜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요즘에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면은요, 그 신학기를 준비할 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 실내화, 그 다음에 뭐 가방, 실내화 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학용품들. 요즘에는 문방구에서 하지 않고 거기가 어디로 가요? 대형마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 쪽에서 어떤 기대감도 좀 있고요. 또 백화점 쪽도 많이 가죠. 그래서 백화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세계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신학기 관련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이 종목은 걸쳐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편의점 사업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에브리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유통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백화점 쪽으로 들어가지만은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점 관련한 종목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세계 쪽도 뭐가 있어요? 배당금 올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좋은 환경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신학기 관련주로 편입이 됐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추세에 대한 내용들은 좀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의 관광객 증가, 즉 신세계는 또 어떻게 본다라면 이 뭐예요, 저기 그 면세점에 대한 품목의 그 매출이 또 많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인들이 쉬는 날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는 놀러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너 오는 거 별로 바라고 싶지 않거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매출이 감소하느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이공이라고 아시죠? 따이공, 보따리상들. 이 보따리상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와도 괜찮아요. 보따리상들이 와서 물건 싹쓸이해 갑니다. 싹쓸이해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직접 팔아줍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니까 더 간절함이 커졌을 거예요. 못하게 하면 더 막 하고 싶은 생각만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여성들의 어떤 미를 추구하는 욕구들은 정말 막을 수 없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간절했을 테니까 따이공들이 더 기를 쓰고 와서 더 많이 가지고 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히려 사드 보복이 있었을 때가 점차적으로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겠지만 오히려 따이공들이 출연하고 나서는 더 많이 늘어났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신세계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추세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일단 저점대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추세가 아니라 강하게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운가 아닌가에 대한 관점만 좀 살펴보게 되면 약간은 아직까진 그래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아직 안정적인 지지선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지지라인 때는요, 24만원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저점 지지 24만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요 구간 지지되면은 뭐 특별히 매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은 단기로만 조금 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조금만 가지고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조금만 해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30만원대에 들어가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뭐 한 10% 전후의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종목을 10% 먹으려고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그렇게 단기로 조금만 대응하는 패턴이 아니라 길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멀리 보시는 분들은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단기로 조금만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 한 10% 정도 구간대 모양새 보면서 소량만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지선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단기적 목표 가격은 30만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 자리를 훅 넘어가서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가지 형태로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추세의 전환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세계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이요. 뭐 백화점이라면은 이제 거의 신학기랑은 별로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신학기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쏠리는가 봅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들 살기 어렵다 하지만은 그 소비에 대한 어떤 씀씀이들이 더 커져 있다라는 것이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와요. 네. 소비가 늘었어. 뭐 이런 거. 네. 물론 이제 살림살이가 팍팍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 씀씀이 외식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그 규모도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판매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체감은 안 되지만 경기적인 부분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주들이 아마도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썩 좋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이 하향 이후에 횡보를 오래 거치게 된다면 여기에서 있었던 부담감들을 다 해소를 시켜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요, 거의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의 막바지 시점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자리가 지금 당장 내일일지 아닐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지금 10만원대를 걸치면서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이 자리가 다 저항이거든요. 요렇게 되는 부분들 10만원을 걸쳐서 지나가는 부분이 다 저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9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12만원 정도가 꼭지점 저항대를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종목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10만원에서 10만 5천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공략을 해서 좀 피곤하게 조정을 전부 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굳이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대응하시거나 또는 이제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10만원 아래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만원이라는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달라져요. 호가 단위가. 그래서 100원짜리 호가 단위, 그 다음에 500원짜리 호가 단위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호가 단위가 달라지게 되면은 수익률이 팍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이 넘어갈 것 같다 생각될 때는 가급적이면 9만원대 질러가지고요.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원 아래쪽 넘어가려고 생각된다 싶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그런 식으로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좋습니다. 9만원이 저점 지지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에 따라서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학기 관련주 휠라코리아, 신세계, 현대백화점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뭐 종목들이 나쁘지 않네요. 그죠? 다만 휠라코리아만 약간 조심하면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는요. 특수효과 관련주입니다. 특수효과. 요즘에 영화들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 뭐 알리타부터 해서 신과 함께 그 다음에 중국 영화 중에서 몽키킹이라고 아세요? 손오공 나오는 영화인데요. 중국에서 흥행 순위가 1위로 계속 올라가 있었던 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다른 영화가 나오면서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몽키 3, 이 몽키킹 3 이게 엄청난 그런 그 흥행을 좀 이끌었었어요. 제가 거기 나온 노래 좀 알고 있는데 따왕자워 라이슌샤 그런 노래가 있어요. 타양자워 뭐지? 타양 뚜이워자 엔징 니얼 창거 게이워팅 뭐 이런 식의 노래가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나를 보고 윙크하고 새들은 뭐라고요? 나한테 노래를 들려주네. 뭐 그런 그 조그만 그 귀여운 요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뭐 엄청나게 유행을 해가지고요. 이 몽키킹에 나오는 그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륙을 한번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 뭐 재미는 없어요. 보시면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새로운 특수 영화 이 영화를 보면 전부 다 특수 효과가 있잖아요. 뭐 최근에 유행했었던 아쿠아맨이라든지 또는 뭐 있었어요. 저기 그 알리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거 있죠. 알리타 뭐 그런 영화들 보면 전부 다 이제 이런 특수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쪽에 대한 미디어 플랫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볼만한 것이 뭐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뭐 이거는 뭐 영화를 많이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아스달 연대기에 이제 84억 원의 VFX라고 합니다. 이게 특수효과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콘텐츠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가상현실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은 포인트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저점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세는 약간 아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일단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신에 저점이 또 9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최근에 뭐 CJ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CJ EN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치고 나가는 모습, 또 CJ 헬로의 어떤 메가건도 있고 막 좀 시끄럽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생각되고요. 또 영화의 어떤 전성기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요즘에 영화가 많이 개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 특수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영화의 개봉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관심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보유 관점만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력은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신규 저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저점은 9만원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이 부분만 지지해 준다라면 횡보 흐름만 유지가 돼도 주가에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11만 5천원 요 정도 라인대가 저항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두껍 만큼의 뚫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부분 각오하고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루한 싸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유 관점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종목이죠.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야, 이 덱스터가 진짜 이 특수효과 쪽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몽키킹 3요. 네, 그 영화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과 함께 있었죠. 신과 함께 또 있었고, 이제 최근에 백두산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또 150억 규모의 투자를 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24%라서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이쪽 특수효과 분야에서는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멋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렇게 일단은 저점을 형성해 놓기 시작하면 주가는 반등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지지선을 일단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 상승 이후에 훅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버틴다는 것은 이게 지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내려가는 부분이 저 아래로 그냥 쭉 처박혀 버리면 안 돼요.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저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요. 5,700원, 5,800원이 지지선이 될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 음봉이 하나 두 개 정도 더 나와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 61선 훼손하고 내려가면은 이 추세가 망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주가가 조금 내려오더라도요, 요 부분 지지만 된다라면 요거는 일단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눌러준 자리, 돌파 이후 들어온 자리, 200일선 저항이었죠? 들어온 자리에서 다시 재충전,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아마도 이 종목은요, 지지만 잘 된다면 원형 바닥 잘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최종적인 목표 주가대는 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 나오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지가 된 다음에 상승세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정리를 좀 시켜놓고 나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자리냐면요,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빠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어떻게 사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적하시면서 관종에 넣어놓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고, 저점은 61선은 최소한 61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볼게요.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풋풋한 그런 냄새나는, 네, 새거 냄새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신고가, 뭐 나왔다 봐야 되겠죠. 종가 기준 신고가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뭐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들 그 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영화가 예전에 그 구미호 라고 해가지고 그 고소영 씨 나왔던 그 구미호 영화 아시죠? 그거 하고요. 네, 은행나무 침대, 예, 심혜진 씨하고 신현준, 네, 씨가 이제 나왔었던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네, 뭐 90년대에 나왔었던 영화 같은데 내가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네, 어쨌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나온 그 특수효과의 제작자들이 설립을 한 그런 영상 콘텐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에서 하나의 어떤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들이 퇴사를 해서 만든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특수효과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정통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기대할 만하죠. 일단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또는 최근에 움직임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위험할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 신규 상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규 접근을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15,000원 아래쪽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을 보시고 접근을 비중을 아주 약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난 주말장에서 또 6%, 7%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되면은 좀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시작은 나쁘지 않은데, 네, 접근을 많이 하시면, 비중을 많이 실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지선은 뭐 당연하게도 13,500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13,500원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의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매수 의견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렇게 딱히 권장해 드리고 싶진 않은 그런 부분이네요. 자,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목표 가격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가 좋긴 좋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런 부분 가셔야 되겠는데,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비중 절대 많이 하지 마시고, 무섭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점 지지가 13,500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지윅 스튜디오까지 총 6종목을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특수효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조금 주의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행자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네, 떠들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 버렸네요. 네, 그래도 재미있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노래도 했잖아요. 네. 중국 노래지만.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모두,
이런 테마주 진단을 통해서 종목을 보는 관점들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만 더 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예쁜 진행자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칙칙한 저희 방송을 들으셔서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이번 주만 참아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